안녕하십니까 브로님들. 메가시마스터의 레마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밀리터리 옷들 많이 입고 계셨나요? 겨울도 끝나가는데 저는 이 겨울의 끝자락에 스웨덴군 파카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요 파카 같은 경우는 스웨덴 군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북유럽 스웨덴 남자들의 겨울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M1909 파카라고 해요. 요 파카로 같은 경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1905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1958년도까지 스웨덴 군인들이 입던 양털 자켓, 양털 코트라고도 불리우는 자켓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1909 파카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M1909 파카의 시작은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스웨덴은 극단적인 추위를 가지고 있어요. 스웨덴 옆이 핀란드 옆이 러시아잖아요. 딱만 봐도 엄청 추워 보이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워낙 춥다 보니까 이제 마땅한 방한 파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코트 같은 거 입고 이랬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제 그 스웨덴 지방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양도 많고 또 천연 자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스웨덴 정부에서는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1905년도에 만들어졌고 이제 이것이 M1905 파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카라가 넓고 기장이 길고 또 소매에 주머니도 큰 특징이 있는 이런 옷들은 보시면 러시아나 아니면은 중국, 핀란드 아니면은 스웨덴 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디자인. 스웨덴 M1909 파카 같은 경우는 정식 명칭이 따로 붙어 있는 옷이기도 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스웨덴어로 생명을 위한 옷이라는 의미로 리브 페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추운 겨울에도 입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런 디자인이고요. 스웨덴의 극한의 추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 리브 페이스라는 애칭자 명칭이 있고 요 이름을 합쳐가지고 스웨덴 스위디시 리브페이스 M1909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리브페이스라고 검색하면은 1909 파카가 나오기도 해요. M1909 파카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사람이 따로 있어요. 다른 옷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M1909 파카 같은 경우는 스웨덴의 이제 말롱 지역에 살고 있는 매츠 라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매츠 라손이라는 사람은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스웨덴 정부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디자인하고 만들어진 게 이제 요 파카이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바로 이제 그 말롱 지역에 있는 매츠 라손의 공장이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은 택이 하나 있죠. 이 택은 메츠라손에서 만들어진 M1909 파카에 한해서 달려 나오는 택이에요. 보시면 이런 데 달려 나오는데 제 거는 분실이 돼서 없거든요. 여기나 아니면 하단부에 달려 있기도 하고 이 택이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메츠라손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보급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요 분이 바로 이 메츠라손이라는 분인데 요 분이 이제 메츠라손 공장의 이제 대표이자 이제 요 코트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사진 하나 볼까요? 요거는 스웨덴 군인이 직접 M1909 파카를 입고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딱 봐도 따뜻해 보이죠? 리브페이스 M1909 파카 같은 경우는 사용 원단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들어진 코트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의 원단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캔버스 원단이 있고요. 일단은 세대 구분은 뒤에서 하겠지만 원래는 M1905에서는 이제 광목이나 아니면 일반 청 같은 걸로 만들었고 가죽 버전도 있고 이제 양가죽을 감에 대가지고 양 쉽스킨을 안에 넣어서 가죽으로 된 버전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캔버스로 된 버전도 존재합니다. 그 중간에도 또 많은 버전이 나왔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캔버스 면, 그다음에 가죽, 광목 이런 버전이 존재한다고 해요. 겉감은 캔버스고 안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스킨 양털로 되어 있긴 한데 양털 보시면은 양 가죽을 그대로 벗겨내요. 양 가죽 위에 털이 붙어있죠. 요거를 그대로 벗겨내가지고 안감으로 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캔버스 원단도 두껍고 무거운데 이 양 가죽까지 상당히 이제 무거운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이게 옷 자체가 워낙 갑옷같이 단단하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무겁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땀이 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옷 자체가 너무 두껍고 각이 져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좀 보온적인 측면에서는 또 월등히 앞서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게 4kg가 넘는 것 같아요. 입고 있으면 좀 모르겠는데 이게 들고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무게가 느껴집니다. 보시면은
근데 이제 여기 쉽스킨 양털 부분이 이제 여기는 통상적으로 이제 이 아이보리 컬러를 가긴 하는데 이 카라 부분의 색이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양털에 염색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만들어진 연도별로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M1909 파카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변환한 게 별로 없어요. 디자인 변경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뭔지 명확하게 나뉘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세대 구분을 하지 않지만 일단은 해외 밀떡 커뮤니티에서 이제 보니까 일단은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05 파카 초기형 유니폼 M1905에서 1910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M1913 1913년도에 이제 1905 파카가 개량이 되면서 M1913이라는 이름으로 보급이 됐어요.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는 요 베이지 색깔 버전이 군인들에게 보급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1차 대전형 M1913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M1913 두 번째 버전 요거는 2차 대전형 해가지고 2차 대전 때 사용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군이나 아니면은 이제 핀란드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수입을 해서 입었다는 얘기가 있고, 에너미 앳 더 게이터 영화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장교가 있잖아요. 그 장교가 스웨덴의 그 1905 파카를 이제 노랗게 해가지고 자기가 변형해서 입었다는 그런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1905부터 1913 1차 대전형, 2차 대전형 이제 차이가 없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지금 옆에 있는 이제 1944 후기형이라고 하는 M1909 후기형 파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4가지의 타입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타입별로 보면은 디자인의 변형이 많이 없어요. M1913 2차 대전형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에 이제 조그만 주머니가 있거든요. 이렇게 장비 같은 걸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원단 차이나 아니면은 뭐 디자인 차이가 확실하게 나지가 않다 보니까 구분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것들을 다 통합해서 그냥 M1909 파카라고 이제 부른다고 해요. 요 M1909 파카 같은 경우는 또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또 있습니다. 눈에 많이 익지 않나요? 이 느낌? 바로 배트맨 더 다크나이트 라이스에서 베인이 입었던 그 코트입니다. 보시면 이제 시장 사진 딱 들고 이제 이러고 있죠. 이때 이제 정확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 베인이 입었던 옷이기도 하고, 앞서 언급드린 에너미 앳 더 게이터라는 영화에서 독일군 장교가 개량형을 입었던 그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13몽키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초기형 가죽 버전의 M1909를 입었던 모습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북유럽이나 아니면 해외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M1909 파카는 계속 이것만 만들어질 순 없잖아요. 조금의 개량을 통해 가지고 후속작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M1909에서 M1958 1958년도까지 생산되다가 이 다음 버전인 M1959 파카, 요거 보이시죠? 요 M1959 M59라는 파카로 이제 개량이 되고, 요 파카는 또 이제 M1962 스노우 파카, 이제 설상 위에서 입을 수 있는 흰색 버전, M1913의 화이트 버전의 뒤를 잇는 스노우 파카도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고 있다가 1990년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인성 파카라고 부르는 스웨덴 M90 파카로 이제 최종 변형을 하는데, 그 세계 사진 한번 보시면은 디자인이 비슷하죠. 이제 주머니가 큰 것들도 비슷하고 요 부분도 이제 요건 없어졌지만 거진 비슷하게 나가요. 카라의 큰 부분은 굳이 사용하지 않고 조금씩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카라를 세우는 버전, 후드 버전으로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 전쟁을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크게 겪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군복의 변화가 상당히 느리게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 스웨덴 군복 되게 똑같다 아니면 비슷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스웨덴 군복만이 가질 수 있는 디자인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다. 보시면은 스웨덴 군복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딱 보면은 스웨덴 코트다 아니면 스웨덴 야상이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M1909 파카에 대해서 역사와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컨텐츠에서는 M1909 파카에 대해서 어떤 디테일이 있고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즈는 어떻게 입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